21번 갑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죠. 이건 제가 OT에서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브레이필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누가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게 상담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직업 상담학 문제이기도 하고 직업 정보는 문제이기도 해요. 두 과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제동,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기억날 겁니다. 정제동. 정보적 기능, 정보 주는 거죠. 재조정 기능, 재조정 시켜주는 거죠. 동기화 기능, 동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누가?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끝!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좀 양념을 더 좀 첨가시키면 내담자에게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냉철한 현실 검증을 하도록 재조정시켜준다. 적극적 참여하도록 동기화시켜주면 된다. 뭐 이런 것 같고, 여러분 말글 잡아서 글짓기 하면 된다. 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는데 전국 수석이 나왔습니다. 제 제자 중에서. 아주 저하고 비슷한 잔머리가 발달됐습니다.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아, 교수님 이런 거군요. 톡톡 잡아서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공부 안 해요. 수업 시간만 딱 집중하고.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이 잡혀야 돼요. 감. 자, 보통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언제 잡죠? 가을에 잡죠. 라고 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적 기능, 정보 제공하는 거네요. 재조정 기능, 재조정하는 거겠죠. 뭘 잘못됐으니까 동기부여하겠죠. 끝. 알아서 쓸게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이 답안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정보적 기능,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재조정 기능,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재조정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동기화 기능,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동기부여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쓰면 불안할 거예요. 또 불안이 막 몰려와요. 또 정말 점수를 줄까? 그 학생 실기시험 94점 맞았습니다. 전국 수겠어요. 94점으로. 즉 무슨 얘기냐? 점수를 다 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 합격의 비결입니다.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를 쓰면 되겠지. 정제동, 생생정보통, 재조정 기능, 이렇게 이게 안 맞으면 틀리겠죠. 네, 이런 내용을 갖고 함재였으면 다 점수를 준다. 자신감을 갖고요.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저를 믿고 따라하십시오. 실기 합격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실기가 더 필기보다 쉽습니다. 22번 갑니다. 인지정서행동, RBT죠. 인지정서행동 이론에서 쭉 나와요. 인지정서행동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비합리적 신념이겠죠. 비합리적 신념이 있으니까 이상하겠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앨리스의 인지정서행동 행동 이론 RBT다. 여기서 세 가지 당위성, 세 가지 꼭 무엇을 해야 된다. 당위성, must의 개념입니다. 이럴 때 이걸 쓰고 설명하셔. 6점짜리죠. 답.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상담이론은 시험이가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인문학과 많이 접목되어 있어요. 좀 자유롭고 내 삶에 대해서 자유롭고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볼 때 인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 당위성을 갖고 이런 당위성 때문에 힘들더라.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더라요.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수행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꼭 받아야만이 행복하다. 이렇게 당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합리적 신념이라 이겁니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타인은 나를 공정하게 존중을 하나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길을 가다가 어깨가 툭 부딪혔어요.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상대방도 아유 저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딱 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 새끼 똑바로 앉아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저런 놈도 있구나. 그냥 지나가면 그만해요. 저런 놈도 있구나. 아유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반드시 승리해야, 정의가 승리하며 세상의 조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 뉴스 보세요. 뉴스 보세요. 뉴스가 다 정의롭나요? 다 이상한 것만 나와요. 어디 가서 누가 사기치고 하여튼 엄청 뉴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저 새끼가 말이야. 나라가 왜 졌다고야?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비합리적 신념이라 이거예요. 아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런 놈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은 정의로울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신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의 오늘 세 가지: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키워드 잡으면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 인정.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존중, 공정. 세상 정의, 또 원하는 방향,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된다. 23번 갑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 RBT 상담에서 RET인데 BT, RET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 정서, 행동에서 행동이 빠지고 이런 내용인데, 기본 개념 모형 상담 목표를 설명하시오. 답 길어요. 이거는 한 개로 나올 때도 있고 또 각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가정, 인간은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상호 작용한다. 인지가 여러분 모르겠죠? 1차 때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인지 뭐예요? 대가리가 잘 돌아가냐 이겁니다. 인지. 항상 강조하셨으니까 영어로 하면 헷갈려요. 그냥 인지는 뭐예요? 사고를 알고 어떤 인지 능력, 어떤 객관적 판단 이런 건 국어 사전이에요. 그냥 우리가 판단할 때 인지, 대가리, 정서, 마음, 행동, 대가리와 마음과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가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역기능적 인즉. 대가리가 잘못된 거는 정서 및 행동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기본 개념의 모형은 무엇이냐? A, B, C, D, E. F까지도 가겠지만 E까지 가면 됩니다. 이거 1차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A, 선행, 사건, B, 합리적 신념, C, 결과, D, 논박, E, 효과다. 이것도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 1차나. 상담의 목표는 무엇이냐?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에서 A, B, C, 디스풋 논박이니까 이걸 통해서 합리적 감정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합리적인 인생관을 가지도록 한다. 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을 갖고 쓰면 다 점수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고요. 24번 갑니다. 자세하게 이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RET라고도 하고 REPT라고 합니다. RET의 기본 개념 A, B, C, D, E, F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선행, 사건, B, 비합리적 신념.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 결과, D, 논박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행 사건은 무엇이냐?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 또는 행동을 말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어떤 신념이 들었나 이거예요. 대부분이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래서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말한다. 이 신념 체계를 통해서 결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논박을 통해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니까 어떤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읽어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 없을 겁니다. 25번 갑니다. 인지 치료에서 인지적 오류. 인지 뭐라겠죠? 인지 대가리. 대가리 치료. 금방 이해되죠? 인지적 오류. 대가리 오류. 대가리 오류가 난 유형 4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금방 이해됐죠?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글자를 외우고 까먹는 거예요.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에서 대가리 오류 유형이 뭐냐 이거예요. 대가리 오류 유형이 뭐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요 4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4가지. 미친 종류 4가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 이 중에서 4가지 나왔죠.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선택적 추상화. 1차에서 많이 배웠죠.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도 아니면 모, 이 양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이 흑백 논리라고 한다. 과잉 일반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다룬 아무 상관없는 상황까지 일반화시킨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다른 관계없는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오히려 과잉 일반화다. 의미 축소, 의미 확대. 너무 의미를 축소해요. 그래서 지갑상나 떨어지면 어때? 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의미 확대. 떨어지면 나는 한 달 동안 단식을 할 거야. 이것도 너무 또 확대하는 거. 다 미친 종류예요. 선택적 추상화. 요건 좀 이해가 하면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 채, 중요한 부분을 무시해요.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쓸데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는 강의에 호불호가 분명해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겠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강의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때는 더 심하겠죠. 지금 뭐 화면을 보고도 이 정도인데 오프라인 때는 뭐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왜 이렇게 강의가 세다 보니까 뭐 인지는 대가리다 막 이러니까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 싫어하는 강의평에 싫어해요. 만약에 20명이 강의를 들어왔으면 보통 한 두세 명은 꼭 이 안티가 생겨요. 안티가. 그래서 강의평에 뭐 김덕기 있어 뭐가 어쩌고 막 안티가 있어요. 그 강의평을 제가 보고 나의 강의 망쳤구나. 이 강의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친 거예요. 인지적 오류예요. 이 두세 명이면 20명 중에서 2명이 안티다. 그럼 18명이 좋아하면 강의 성공한 거죠. 근데 이 2명 갖고 계속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잘하려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걸 선택적 추상화로 간다. 26번 갑니다. 백의 인지치료,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 대가리가 이상한 거예요. 인지치료.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 왜 못 가요? 이상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뒤로 가고. 그래서 백이에요.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이제 인지적 대가리가 뚜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인지적 오류는 대가리 오류예요. 근데 여기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예요. 즉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약간 맛이 간 상태 5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5점짜리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고정관념, 정보결핍, 경미한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상담 공부를, 실기 공부를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살짝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 실기 시험은 전부 다 500문제를 다 달달달 외워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정보결핍. 이런 정보결핍. 정보가 부족해서 무조건 열심히 다 외워야 돼. 이런 정보의 결핍이 있을 때 또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이 안 가시죠? 자, 경미한 정신건강. 경미. 직업상담사 시험이 실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슬슬 경미하게 정신건강이 와요. 큰일 났네. 이거 안 이어지는데. 직업상담사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경미한이 아니죠. 심각한 정신건강이죠. 외적 요인.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전봇대에 딱 박았어요. 그럴 때, 여기 어디야? 별들에게 물어봐. 별세계인가? 살짝 맛이 가죠? 이럴 때. 요런 경우에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고정, 경심회, 이렇게 여러분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외우면 여러분 되게 재밌죠? 그 실기는 제목을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인지치료에서, 백에서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인지 대가리가 명확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27번 또 문제가 또 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유형이에요. 사람의 유형이에요. 여기는 키워드가 뭐예요? 사람의 유형이에요. 사람. 즉 내담자의 유형이에요. 근데 얘랑 또 헷갈려요. 어떨 때는 인지적 명확성이 오르고 어떨 때는 인지적인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이고, 이런 제목을 이해 못하면요 맨날 겉돌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 답에 이거 쓰고 저 답에 저거 쓰고. 그래서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26번은 인지치료의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25번은 인지치료의 인지적 오류의 종류. 여기 27번은 인지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유형. 어떤 내담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복구 강량원, 단순 오정보가 있는 사람, 복잡한 오정보가 있는 사람, 구체성이 결여된 사람, 강박적 사고를 하는 사람, 양면적 사고를 하는 사람, 원인과 결과가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개입하냐? 단순 오정보니까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복잡한 오정보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야겠죠. 구체성이 결여되니까 구체화시키고, 강박적 사고니까 합리적 정서적으로 치료해야겠죠. 양면적 사고, 그러니까 양면적은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렇게 양다리 사고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짚어준다. 원인과 결과의 차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28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3가지. 행동주의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인지는 대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행동주의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관찰 가능해야 된다. 관찰.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듣다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이게 혀가 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발음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느낄 때 있죠. 그러면 교수님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학습 모든 건 학습된 것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즉 인간의 모든 건 학습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학습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학습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또 특정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근거가 된다. 이해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 쓰고,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촉으로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29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노출 치료법이에요. 노출.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행동주의의 2가지 문제는 불안과 학습이에요. 불안을 느끼는 경우 또는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냐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여기서는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불안을 느낄 때 실제적 노출법, 실제 불안과 공포의 자극에 노출시킨다. 심상적 노출법, 마음으로 노출하겠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 자극을 상상해서, 심상이니까 상상해서 노출시킨다. 상상, 심상, 실제적, 실제, 집중적, 집중, 단번에 공포적에 직면시키는 방법이다. 한꺼번에 어떤 불안과 공포에 직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 노출법이라고 한 번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홍수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29번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간단하다 나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은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험이다. 30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인 행동 변화 또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3가지 방법을 쓰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다. 변화를 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3가지만, 여기서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썼지만 그냥 이 중에서 딱 3개만 찍어서 외우십시오. 항상 3개만 나와요. 내적, 체계적 둔감법.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체계적 둔감법. 근육을 이완시켜서 불안의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체계적 둔감법. 이건 내적이죠. 내면 세계. 인지적 모델링, 인지, 대가리니까 내적에 있죠. 대가리로 따라서 한다. 인지적 재구조화, 대가리로 재구조화시킨다. 사고 정지 또는 사고 중지, 내적 금지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런 팁이 있어요. 이런 팁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 내적으로 하면 안 되지. 참는 거죠. 내적으로. 이런 치료, 내적, 이 중에서 3가지만 외우면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만 써도 되겠고, 3개 골라서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꼭 4개 외우는 사람들. 혹시 몰라서 나 4개 외워야지. 이런 사람. 별로 이렇게 썩. 외적 행동 변화갑니다. 여기도 3개만 외우면 되죠. 모델링. 이건 인지적 모델링이니까
대가리로 따라가는 거. 이건 진짜 따라가는 거니까 외적이겠죠. 모델링, 역할 연기. 서로 역할을 뭐 반대로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상표제도, 다른 말로 토큰법. 여러분 많이 기억나죠? 어떤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주장원련,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 중에서 3개만 외우면,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 토큰법, 주장원련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내적, 체계적 등가법,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고조화, 인지 이렇게 외우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